어,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작년도 국가직 시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수준이 비슷한데 근현대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설 연도를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도에는 무조건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실수를 많이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를 좀 줄이는 대신에 정치사 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정치사가 무려 8문제. 특히 고대 이전의 청동기 시대의 문제 합치면은 9문제가 출제돼가지고 거의 20문제 중에 절반 정도가 정치사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치사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 파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제사에서 한 문제. 작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도 경제사에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에서 작년도에는 7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8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근대사 정치사하고 근현대사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아마 복수정답 처리례라고 믿습니다. 뭐 이건 복수정답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찍소리가 낼 수가 없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미송리스토기에 붉은 간토기에 두 개만 보더라도 이게 청동기 시대잖아. 그럼 청동기 유물 1번밖에 더 있어? 1번밖에 비파영도인가? 오수전, 반량전, 그 다음에 명도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기철기 시대의 화폐잖아. 아슐리안기와 주복도끼, 구석기 시대이고 철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 변화는 아니야. 변화는 사만시대이기 때문에 초기철기와 관련이 있고. 자, 1번 문제는 뭐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밑줄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국왕업적 나왔죠? 자, 삼국사기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임금인데 밑에 보시니까 그런 말 나오네. 그런 말. 뭐가 있어?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이르러 상환한다. 그걸 내자로 바꿔봐. 춘대? 추납. 그럼 뭐야? 진대법 아니야. 진대법 실시한 임금 누구야? 이색이 고국천왕이니까 당연히 그 사료는 고국천왕과 관련되는 사료 아닙니까?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그 제 기출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료거든요. 고국천왕 진대법 나올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미천왕이고요. 그리고 3번은 고국원왕이고요. 4번은 뭐 영락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계토대왕입니다. 3번 이거 아침 모의고사 사료 아닌가요? 이거 신돈이 뭐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왜요? 뭐 전민변종도감이겠죠. 근데 전민변종도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토지와 노비를 갖다 대역하여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바로 이제 원주인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죠. 뭐 1번은 고려시대 때는 시전의 물가 경시서가 되는 거고요. 2번은 뭐예요? 3, 4고요. 4번은 뭐예요? 이거는 개경환도 이후에 원종이 실시한 녹가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소속령과 서희의 단판외교 아니야. 소속령이 2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왜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거라를 넘보느냐? 했을 때 그거의 답지가 바로 이제 서희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질문의 답 아니야 이거. 왜 우리 거란과 통용하자고 그랬는데 왜 니네는 송나라와 통용하느냐. 그때 이제 서희가 뭐라고 한 거야. 여진족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 소송령이 압록강 이남의 영토를 획득해가지고 고려에 내주잖아. 그걸 강동육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정답 4번이지 뭐. 5번 문제. 밑줄친 이곳. 내가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라든가 아니면 그 모의고사식 문제풀이에서도 지금 지명 문제 국가직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몇 번 풀었잖아 이거야. 장수왕이 남진정책 일환이 이곳을 수도 평양이잖아 뭐 이게. 묘청 평양으로 수도 천도하자. 쌍송 총강부가 있었던 곳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화주. 여기 평양이 아니잖아. 만약에 이게 이제 쌍송총군부가 아니라 동령부라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동령부라고 했으면 자비령 2부 거기가 평양 지역이니까. 망이망 소위하면은 공주잖아 공주. 내가 그 무신정권 때 그 농민천민회난에서 내가 찍어준 그 지명은 잘 알아둬라. 라고 했잖아 이게. 기본 수업만 충실히 했으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절대 안 돼. 제너럴 쇼모노 사건 하면 평양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조선영 평사 뭐야? 진주 아니야 진주. 6번 문제.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을 옳게 써라. 옳게 골라라. 자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매소성이지 매소성. 살았나 돌아가라 소매기. 이때 이거 아니야 이거 675년 매소성 전투. 그 이후에 일어난 거 찾으라는 얘기. 근데 너무 쉬워. 웅진도독부가 설치되려면 이건 백제멸망 직후야. 그러니까 전이지. 김웅돌이 반란 일으켰다 신문왕 때니까 당연히 이거 정답이고. 교육기관이 국학이 설립된 것도 신문왕 때니까 정답이고. 이거 뭐 신문왕의 업적고루라는 거지. 복심과 도침이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다. 이거 백제 멸망 직후 아니겠어? 660년? 그러니까 요거 전이지. 소맥이 전이지. 그러니까 소맥이 이후의 사건을 고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7번 문제.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신라의 우상국정벌 몇 세기? 6세기 지증왕. 고구려의 서한평점령 4세기 미천왕. 나가 가보다 앞서네. 백제 대야성 점령. 대야성 7세기 의자왕 아니야. 7세기 의자왕.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당연합이 발생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다. 신라의 금강가야병하 6세기 법흥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흥왕은 진이니까 법흥왕이 지종한 다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라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가라다. 이제 나가라다. 3번. 8번 문제. 이거는 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문화사 파트 기출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이런 유형의 문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오탄한 거겠지. 응진전이지 응진전. 요거는 다포 양식이다. 내가 고려시대에 주심포 양식 딱 세 가지만 암기하란 말이야. 안영애를 뺀 나머지는 다 다포 양식이란 말이지. 월곽사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전기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건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고. 원의 영향을 받은 건 경천사 십층석탑 아니야? 자, 여주 고달사지승탑은 내가 이탈한 거라고 그랬잖아. 이탈한 거. 옛 것을 배달한 거 하니까 이탈한 게 아니라 계승한 거라고 그랬잖아. 계승한 거. 그리고 직지심체요절, 세계 기록유산,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확실하게 틀린 게 몇 번이야? 2번밖에 없어. 2번밖에. 1번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네.
1번은 오타야, 오타. 오타라 하더라도 2번은 완전히 틀렸잖아. 2번으로 찍어줘야지. 1번 나오니까 1번에 오타니구나 싶으니. 나 이거 봤을 때 오타구나. 실수한 거네. 바로 2번 넘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틀렸다고 1번 바로 찍고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2번.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 이것도 내가 기본 수업이나 이런 걸 몇 번을 얘기했잖아. 이게. 대동여 지도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심리마다 점 표시했다고 그랬잖아. 심리마다. 호릴강내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몇 번 얘기했어. 고려만국전들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조선 후기 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선조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이런 내용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구려 천문들을 모방한 별자리 지도라고 그랬고, 동국지도 하면 내가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고 조선 세조 때의 동국지도가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을 표현한 것이다. 그게 백리척이다. 10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국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납의 폐단의 문제를 지금 시정하자고 이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가 이제 실시되기 이전에 세 사람이 이걸 주장했잖아. 첫 번째가 조광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유성룡. 그들이 주장한 게 대공수미법 아니야?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딱 보자마자 이건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거기에다가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것을 비로소 설치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대동법밖에 더 있어? 대동법 이후에 공인이 출현하잖아. 그 공인이 출현해서 조선의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장시 확대에 이바지했겠고,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고 하면 이건 균역법과 관련되는 거지. 이건 대동법과는 거리가 멀지. 자, 공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특히 대동법 실시 후에 공인이 출현하지. 그래서 그 공인한테 공과를 주고 선대제수 공업을 발달시켰잖아. 그래서 조선의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다. 자, 대동법 문제가 이제 경제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11번 문제.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 근현대사에서 거의 나오지 이게. 작년도에도 이 흥성대원군의 정책이 나왔어. 올해 또 나왔네 이게.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이 사람이 크게 놓아요. 한성부 조례의 범절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버렸다. 쫓아내버렸다는 얘기야, 선비들.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지. 자, 1번에 사창제, 2번에 대전회통, 3번에 비변사 혁파라고 해야지. 3번 바로 정답이에요. 4번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었다. 이거 틀린 학생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 말에 업해 있나? 기자라, 나한테 수업도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안경비 대서삼 얼마나 강조했어, 근현대사에서. 혹시 있을까봐 괜찮아. 말 바꿀게 다시. 사람이야. 틀렸어도. 없겠지, 틀린 사람. 12번.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 이 사료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이 사료 똑같이 나왔어. 민국 원년 3월 1일을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야? 내가 그리고 예고했지. 여러분이 시험 4월달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념일아냐. 4월달에 여러분이 보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근데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독립공채, 독립신문, 연통부 때문에 또 틀렸나? 연통제나 연통부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전환국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이 한참 추진되는 188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은 없지. 그래서 4번 정답이야. 자, 13번 문제. 밑줄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 이게 원래 거기 수출의 날이 핵심이거든. 이게 이제 1964년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최초로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립경제 강조하고 수출 강조하고 이거 한 사람이 누구야? 박정희밖에 더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1번 안 보인다고 치고 2번 3.1 민주구국선언 이거 이제 유신체제인데 이건 박정희 정부에 추진한 게 아니잖아. 이건 민주화 인사들이 유신 반대 투쟁 아니야. 그래서 혹시 2번에 정답 찍은 학생들 문제 잘 읽어봐. 함정 파놓은 거야 지금 출제자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건 당연히 재헌헌법에서 통과된 거니까 이승만이고, 베트남 파병 당연히 박정희 정부 때 있었잖아. 65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4번으로 찍어줘야지. 4번으로 찍어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3번 있어 사실. 첫 번째가 1차 개헌 때지. 우리 이걸 갖다 보통 무슨 개헌이라고 그래? 발췌 개헌이라고 하잖아. 이승만 정부 때. 6.25 중에 실정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야 대통령이 더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개헌 이후에 의원 내각제가 실시되는 3차 개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3차 개헌 때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거의 뭐 무정부 상황이니까 대통령을 갖다 국민이 뽑지 않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윤보선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간선제가 이루어졌었어. 그걸 갖다 이제 3차 개헌 때 당시 군사정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대통령제로 환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단원제로 환원시키고 양원제를 그리고 이제 직선제로 한 거야. 이게. 요것도 이제 직선제 골자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직선제가 여러분이 9차 개헌 아닌가 이게. 요게 바로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개헌, 3차 개헌, 9차 개헌을 이제 얘기해. 그래서 뭐 일본도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고 했으니까 3차 개헌이 박정희 정부 때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정확한 답이 4번이야. 4번. 잠깐만, 문제의 소지도 있다.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이거든. 근데 3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이거든. 지금 보니까 이거 복수 정답 될 확률이 좀 적어지는데? 근데 맞췄지? 여러분 맞췄으면 당연히 복수 정답 때문에 여러분한테 불리하잖아. 맞췄으면 안 될 것을 기도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밑줄치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이니까. 1번은 3차 개헌이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가 집권하기 전이거든. 기잖아. 이거 복수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될 것 같다고 난 생각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아니네. 14번 문제. 그러니까 3차 개헌은 여러분이 군사정부 때 일어난 거야. 군사정부 때. 아니, 3차 개헌이라면 이게 5차 개헌이죠. 5차 개헌. 3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 장면 내각에서 한 거니까. 5차 개헌.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거 틀린 학생들은. 14번. 다음과 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현종실록이야. 그럼 이게 고려시대 현종이겠어? 조선시대 현종이겠어? 아니, 당연히 지금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제사, 뭐 이런 거, 뭐 장자를 위하여 3년,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조선시대 현종 아닌가? 예손 논쟁 아닌가? 예손 논쟁. 근데 이제 예손 논쟁에서 거기 신이 좌참찬 송시열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차에 대해 논하는 것이 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과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송준길과 반대적 입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송준길은 여기 손시열과 함께 서인이니까 이걸 반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누구겠어? 남인 아닌가? 혹시 송준길을 몰랐나? 어? 내가 항상 북벌론에서 송시열 쓰면 옆에다 송준길을 꼭 써놓는데? 그리고 이완 써놓고?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당연히 남인이지.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이잖아. 정조 시기에 탕평체계의 축을 이루었다. 정조 때는 남인 시파 중심, 남인. 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 뭐야? 서인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 14번 틀린 사람 있지? 어?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인데 이거 삼포해란 연도 모르더라도 이거 중종 때 아니야? 중종 때? 이거의 결과 임신약조 체결되고, 그리고 사랑진 외변 터지고, 그리고 정미약조 터지고, 그리고 을묘외변 터지고 임진왜란 터지고. 두 번째 뭐야?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1592년 연도 모르더라도 선조 때 아니야? 그러면 중종에서 선조 사이에 들어갈 임금이 누구야? 명종 아니야? 그럼 명종 업적 나오면 이거는 뭐 헷갈리지 말고 거기다 정답 찍어야지 뭐. 을사사 정답 아니야? 을사사와 경국대전이 반포된 거는 성종 때니까 안 되고, 향약집선방이나 4번에 갑인자 안 해준 거 뭐 있어 이게 수업 시간에. 갑은 담배 3갑 가져와. 세종 때니까 안 되지. 16번 문제. 내가 연도 근현대사에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했어. 회사령 1910년에서부터 1919년까지 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령이나 이런 거는 12년이라고 그랬지. 태영실시나 이런 거 12년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10년이란 말이야. 회가 살았어 하면서 내가 했잖아. 이거 10년. 그럼 1번을 보시면 이제 산미증식계획이 폐지가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이 20년대 실시가 됐어 최소한. 이때는 산미증식계획 관련 없지. 정답 찍으시면 안 되고. 국가총동원법 몇 년이라고 그랬어? 38년.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 이거. 그리고 이제 원료 확보를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 이것도 30년대 이후제. 만주사변 직후. 4번. 이거 이번에 근현대사 내가 총정리해 줄 때도 이거 교육령 해줬지. 보통학교 수업연한 4년이라고 하면 몇 차 교육연이야? 1차 교육연. 1차 교육연은 1911년부터 1921년까지. 그지? 들어가잖아. 정답 4번이 되는 거지. 작년도에는 이런 식의 문제도 안 나왔어, 아예. 얼마나 쉬웠다는 거야, 작년도에.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들어가 봐요.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을 골라라. 소총에 나왔네? 더 이상 읽는 학생이 바보 아니야? 무슨 소총에? 유엔 소총에. 그럼 유엔 소총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란 말이야. 유엔 소총에 남한만 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 총선거. 그게 50총선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간에 우익의 분열이 일어났지?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 김구 계열과 이승만 계열. 이 정도 하면은 미 군정청이 설치된 것은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1945년 9월 달이야.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이거는 1948년도 2월 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안 돼요. 정답이잖아. 50총선거.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유엔 소총이 이전에 작성한 것이고 미소공동위원회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대한민국 건국 순서 이거 잘 알아두라고 했지? 출제빈도 높다고. 이거 대한민국 건국 순서 아니야 이게. 자, 18번 문제 보자. 가조약과 나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알아두라. 자, 가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하면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이게 뭐야? 치해법권이지. 자, 이게 어디 있어? 일본과의 조약에서 치해법권이 최초로 규정된 것은 강화도 조약 아닌가? 1876년. 두 번째는 지금 중국 상인이 양화진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총상민 수륙장정 아닌가? 이거는 언제야? 이모군란 이후인 1882년 상황이야. 응? 자, 그러면 1번 봐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된 거. 이게 무슨 어디에서 나오지 이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아닌가 이게? 이게 언제 맺어진 거야? 강화도 조약 직후에 맺어진 거 아니야? 정답이야 이게. 내가 조일, 수호, 조규, 부록하고 조일 1차 통상장정하고 내용 잘 알아두시라 혹시 모르니까 얘기했어. 이거 뭐 얘기한 거야 이거.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채벌권을 획득한 건 최소한 아간파천 이후 아니야? 1896년? 황국중앙총상에 암기하라고 했어. 1898년에 만들어졌다고. 함경도 방공령 조병식 1889년. 19번 문제. 홍범 14조지? 홍범 14조의 내용. 탁지 아문에서 조세 부과하자. 홍범 14조의 내용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직 탁집으로 바뀌기 전이란 말이야. 그 탁지 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시키자는 내용이 나오고 왕실과 국정사무 분리, 지게 밝으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건 최소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이거는 대한제국 전이잖아. 대한제국 전. 홍범 14조는. 그거 안 되지. 대한철인은행도 이게 1899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내가 은행 3개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근대 은행 중에 3개. 이게 96년, 이게 97년, 이게 99년. 홍범 14조에 돼요. 20번 문제. 만주사변 몇 년이야? 1931년이지? 그러면 태평양 전쟁 몇 년이야? 1941년이지? 요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소학교라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1943년부터 적용되는 거야. 이게 4차 교육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안. 43년에 이제 소학교 국민학교, 그 전까지, 그 43년 전까지는 소학교 규정 맞지? 국민학교가 2위에 적용되고 소학교의 규정은 여러분이 3차 교육령에 1938년부터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 맞잖아. 소학교, 심상소학교라고 했잖아. 황국신민사사는 1938년.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고. 제국신문. 이거 신문 나온 거예요. 근대신문. 제국신문 언제 만들었어? 1898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언제까지가? 내가 재정난 때문에 이게 폐간됐다고 그랬잖아. 재정난 때. 1910년. 3번 정답이에요.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독립당 군인. 요게 이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중국과 연합군 형성에 싸운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대부분 내가 뭐라고 그랬지? 30년대 초 아닌가?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해자 전투 다 30년대 초. 정확히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32년도.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는데
작년하고 난이도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혹시나 이제 아까 이제 16번 문제라든가 18번 문제라든가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여러분이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만 여러분이 주의해서 넘어갔더라면 충분히 여러분이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적당히 이제 기다려 보시다가 혹시나 이제 불안하시면 지방직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과목이 있었다며요, 그죠? 어려운 과목이 없었어요, 하나도? 5과목 다 쉬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으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3과목이 쉬웠다며. 한국사, 국어, 영어.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안 한 사람은 또 안 나오거든. 안 한 사람은.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마 비슷할 거야, 점수대가. 그럼 이제 국어하고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걸리는데 이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이 한국사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90점이 지금 안 나오는 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한국사에서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학생들 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실수할 문제들이 없어. 실수할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는 90점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점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도 그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좀 기다려 보세요. 어려운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은 1년 더 공부해야지.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지방직이 아직 남았으니까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고 놀지 마시고 또 국가직 끝났다고 해서 그냥 아니 놀래 그냥 놀고 이걸로 시험 볼래 이러면 점수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직 때까지 한번 시험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